자,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조명입니다. 이게 조명인데 우리 렌더링까지 대충 쭉 훑어볼 겁니다. 먼저 여기 당구공 그림이 있습니다. 얘네들 어딜 보시냐면 익스텐션에 보면 V-Ray라고 있어요. 여기 V-Ray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렌더 앤 옵션이라고 있네요. 에셋 에디터입니다. 요 동그란 당구공이 에셋 에디터라고 하고,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면 여기 V-Ray for SketchUp, V-Ray 라이트, V-Ray 오브젝트 3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당구공을 한번 눌러 보시죠.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V-Ray에 관련된 옵션인데, 여기가 이렇게 옵션이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요 위에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깜장색이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이 뭐냐면 매트리얼,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라이트, 세 번째 있는 게 오브젝트,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세팅, 렌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프레임 버퍼 누르면 렌더링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렌더링된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주전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주전자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렌더링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렌더링 명령어하고 렌더링 창하고 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죠. 보시면 지금 제일 먼저 선택되어 있는 건 매티리얼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우측 걸 눌러보면 이렇게 재질 옵션들이 나와요. 재질에 대한, 매티리얼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다시 왼쪽에 중간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클릭해 놓고 보면 이렇게 매티리얼 리스트가 나옵니다. 재질 목록이에요. 우리가 재질을 주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서 줘요? 바로 여기. 이 부분. 매티리얼에서 주기도 하는데,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서 주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화살표 하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선라이트, 태양광이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하나 들어 있어요. 보시면 옵션이 이렇습니다. 여기 enable이라고 되어 있죠? 활성이란 뜻입니다. 태양광을 활성시키겠습니다. enable. 이건 문제 없어요. enable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요. 나와요. 하나 더 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nvisible. invisible이 감추다란 뜻이에요. visible이 보이다란 뜻이고 invisible이 감추다란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시간대를 바꿔봅시다. 그림자도 보고, 지금 태양이 이쪽에서 오고 있네요. 이거는 섀도우를 통해서 바꾸시면 돼요. 자, 저녁 시간대로 제가 바꿨습니다. 6시 55분이니까, 자, 지금 그림자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쪽이 태양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시죠. 렌더링. 보이시나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 태양이 보이시나요? 자, 잘 안 보이죠? 시간대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5시 55분. 이거 너무 커서 안 보이네요. 6시 00분. 일곱 시. 한 6시 반 정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6시 30분.
그래도 밝네요. 자, 6시 40분.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하얗게 보이네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밝기를 어둡게 해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금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네. 요거예요. 자, 감춰볼까요? 인비저블. 자, 그리고 그대로 렌더. 여기 태양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감추고 할 수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 스카이 모델이 조금 재밌는 건데, 스카이 모델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스카이 모델이 나옵니다. 호세겟 L이 가장 흔하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CIE 클리어가 있고 오버캐스트가 있습니다. 클리어가 뭐냐면 깨끗한이란 뜻이잖아요. 맑은 하늘을 뜻합니다. 비가 온 뒤에 하늘이 굉장히 맑고 청명하죠. 근데 그 상태를 표현할 때 클리어를. 그렇지 않고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 있죠. 흐린 날을 표현할 때는 오버캐스트를. 그렇지 않고는 호세겟 L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트러비티가 있고 오존이 있습니다. 그죠? 트러비티하고 오존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스카이 모델 밑에. 트러비티는 하늘의 먼지를 뜻하는 단어고 오존은 하늘 위의 오존층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반대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먼지가 좀 많이 낀 날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트러비티 값을 높게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존을 낮춰주세요. 오존층이 얇아지게 되면 먼지가 많이 끼게 돼요. 하늘이 탁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나는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을 보고 싶어. 그럼 트러비티 값을 낮추고 오존층을 두껍게 줍니다. 그러면 하늘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돼요. 네, 저는 안 건드려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나옵니다. 인텐시티라는 단어가 나오면 밝기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즉 태양의 밝기. 1로 되어 있어. 얘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조절할까요? 셔터 스피드하고 렌즈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제가 2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렌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하늘이 완전 밝아졌죠? 다시요.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제가 0.5로 줬습니다. 다시 렌더. 하늘이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는 게 인텐시티 멀티플러입니다. 근데 굳이 얘 안 바꿔요. 이거 바꿀 이유 없습니다. 그럼 뭘로 조절한다고요?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로요.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값이 있어요. 이렇게요. 뭐 예를 들어서 400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밝아져요. 밝아져요, 자연스럽게. 다시 100으로 바꿔볼까요? 어퍼처 F넘버 조리개라 그랬어요. 1.2 조리개 열었습니다.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하얗게 타버렸네요. 밝다 못해 하얗게 탔네요. 예를 들어서 32 조리개를 닫았어요. 그럼 어둡게 나와요. 이렇게. 밝고 어둠을 누구로 조절해요? 라이트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수월합니다. 분위기를 맞추기에 가장 수월하게 조절하는 방법은 바로 카메라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멀티플러.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뉴 했습니다. 요거 저장하고 여러분들도 꺼보시죠. 자, 그리고 섀도우를 켜볼까요? 네, 그림자 이쪽에 있고, 좀 어둡게 해볼까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있네요. 사이즈 멀티플러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지금 1로 되어 있네요. 렌더링. 아, 얘가 저기라서 안 나오나 보다. 다시.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자, 렌더링. 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얘가 아니고 바닥이 없어서 그렇죠. 자, 렌더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되게 또렷하게 나오죠.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값입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건 바로 이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으로 줬습니다. 다시 렌더링. 그림자 여기 테두리가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 부분만 비교해서 봅시다. 제가 영역을 요만큼 지정했습니다. 여기만 다시 렌더링 할 거예요. 렌더링. 자, 사이즈 멀티플러를 1로 바꿨습니다. 렌더링. 어떤가요? 여기 그림자가 또렷해진 거 맞습니까? 태양은 그림자가 뚜렷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형광등은 어떤가요? 그림자가 뚜렷한가요? 아니면 그림자가 퍼지던가요? 그림자가 많이 퍼지죠. 네, 그거 이 사이즈 멀티플러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의 경계를 뿌옇게 흐려뜨릴 것이냐 아니면 또렷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 값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값 중에 여기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 여기 하늘과 여기가 지평선이죠. 그리고 이 지평선 아래 이 땅이 있죠. 이 색상을 말해요. 자, 알베도 값을 바꿔볼까요? 자, 렌더링. 아이고. 풀고, 전부 다. 여기 지평선의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지평선의 색상이에요. 그라운드, 지표면이란 뜻이죠. 땅이란 뜻이죠. 네, 지표면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렌더링. 그러면 지표면의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앵글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블렌드 앵글. 여기 블렌드 앵글.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지표면을 보면, 아이고, 여기가 딱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그라데이션이 져 있습니다. 바로 그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워볼까요?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흐릿하게 바뀝니다.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알베도 값을 바꿔보죠. 조금 더 어둡게. 자, 이 부분 많이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블렌드 앵글을 제가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경계가 지죠. 렌더링 했을 때 이 블렌드가 섞다란 뜻이에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하나로 섞다란 뜻입니다. 바로 요 값을 의미합니다. 블렌드 앵글이라는 건 바로 요 값이고, 호리젠 옵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호리젠탈이 수평선이 여기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발목을 잘 보시면 돼요. 발목을. 자,
호리젠탈 옵셋 수평선의 위치를 바꾸어라, 내려라.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시죠? 네. 이 호리젠 옵셋이라는 건 수평선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렌더링 걸면 이렇게 수평선의 위치를 임의로 조금씩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렌더링 해보시죠. 이번에 옵션입니다. 옵션에 가면 이펙트 디퓨즈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펙트 서피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퓨즈, 서피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옵션으로 가면 나옵니다. 이펙트 디퓨즈, 그 다음 이펙트 서피큘라, 그 다음엔 나머지는 없네요. 자, 디퓨즈가 뭐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사물이 가진 기본값 있죠? 예를 들어서 빛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딱 색상을 나타내죠? 네, 그게 디퓨즈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혹은 조명을 받으면 나오는 기본적인 색상이 바로 디퓨즈고요. 그 아래 가면 서피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때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어떤 건 서피큘라가 이렇게 쭉 확산돼서 반사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조그맣고 동그랗게 반사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 재질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금속 재질은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그리고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거울 같은 건 어떤가요? 빛을 받으면 동그랗게 해서 확산되고 있죠. 아주 뚜렷하게 해서 조명 그대로를 딱 확산시키죠. 네, 이렇게 반사감이 있는 재질 같은 경우는, 반사감이 높은 재질은 빛을 받으면 그대로 빛을 반사해요. 그러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빛을 받으면 빛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만 남아있죠. 다 확산돼 있고. 그게 그게 서피큘라입니다. 서피큘라라는 건 바로 빛을 받으면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이라이트를 바로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무슨 얘기예요? 디퓨즈 효과를 내겠습니까?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색상을 내겠습니까? 기본적인 하이라이트 효과를 내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디퓨즈,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서피큘라 컨트리뷰션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리뷰션이 의역하면 확산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사물이 빛을 받으면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빛을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시켜요. 요거 계산해줘요.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확산되는 걸 계산하는 게 바로 V레이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 빛의 확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굳이 손대지 않아도 돼요. 섀도우 바이스도 굳이 손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포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포톤이라는 것은 빛의 입자입니다. 빛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빛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하고 에밋 라디어스라는 건 뭐냐면 라디어스는 일단 반지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에밋이라는 건 에너지를 뜻합니다. 빛의 입자가 벽에 딱 닿았어요. 그러면 벽에 닿는 순간 에너지가 이 벽에 들어가겠죠. 이때 그 범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는 거죠. 빛의 입자니까 빛의 입자가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 그 에너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돼요. 그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에 빛이, 즉 포톤이 맞닿게 되면 이 맞닿을 때 빛이 얼마만큼 이렇게 퍼질 것이냐, 확산시킬 거냐 그 얘기예요. 굳이 얘도 안 건드려도 돼요. 그 다음 커스틱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브 디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품질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 품질이란 뜻은 아니에요. 원래 품질이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역하면 품질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숫자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품질이 높아지는구나. 숫자가 낮으면 품질이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커스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유리병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그냥 쭉 통과하던가요? 아니면 빛이 유리를 닿는 순간 이렇게 아래를 훅 굴절하던가요? 굴절하죠. 우리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요. 물 밑에 물고기가 생각보다 멀리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물에 닿는 순간 굴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커스틱이 굴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유리병이에요. 이 유리병에 빛이 굴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반대편으로 빛이 쭉 모이는 거, 돋보기처럼 모이는 거 기억나시나요? 혹은 거울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정반사 돼 버리죠. 근데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얘 안 바꿔요. 이것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메인하고 여기 있는 선에 대한 요 정도 옵션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렇게 거실 모델링 했었죠? 거실도 좋고 주방도 좋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죠. 조명을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는, 이 앞에 두 개는 오브젝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일반적인 조명, 아니 여기 돔라이트까지 우리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요거 두 개는 지오메트릭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릭이 3차원 형상이죠. 3차원 형상으로 만들어진 조명을 지오메트릭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맨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얘는 플랫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아니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조명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앞뒷면이 존재합니다. 앞뒷면 존재해요. 앞면 쪽으로, 즉 앞면 쪽으로 빛이 나갑니다. 뒷면으로 빛이 안 나가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중간에다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조명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우리가 세팅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카이라이트의 이네이블을 끄세요. 두 번째는 시간을 밤으로 돌려버리세요. 그래야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스카이라이트에서 이네이블을 끄세요. 우리가 그러면 태양광을 안 쓰겠다라는 뜻이죠. 우린 지금 실내를 작업하는 거죠. 실내에 실외 조명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트를 끕니다. 그런데 스카이라이트를 꺼도 렌더링이 돼요. 하얗게 나와요. 뒤에 배경이 하얗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늘 배경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밤 시간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밤 시간으로 바꿔놔야 온전하게 내가 조명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렌더링 해보시죠. 이렇게요. 위에 부분에서 조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돌려야 돼요. 로테이트 명령어로 선택하고 돌려야 돼요. 이렇게 180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조명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조명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조명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얘는 얘대로 렌더링 하라고 두고, 자, 보시죠. 여기 조명이 이렇게 나와요. 조명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해당 조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조명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nable Color. Enable은 뭐예요? 조금 아까 봤죠? 온오프 기능입니다. Enable은 온오프고 컬러는 조명의 색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좀 정육점을 운영을 해요. 고기가 좀 생생하게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조명을 써요? 빨간색 조명을 쓴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옷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조명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약간 파랗죠? 조금 더 맑은 조명을 써야 돼요. 학원은요? 아니 혹은 집은요? 약간 편안한 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용 조명은 그래서 약간 붉은 기운이 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광등이요, 다 색상들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색상을 주는데 굳이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텍스처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다 올 수 있습니다.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이에요. 조명에 질감을 주는 거죠. 어떤 때 이런 게 들어갈까요? 어떤 때 조명에 질감이 들어갈까요? 별로 많지 않아요. 바로 빔 프로젝트요.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조명에 색감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색감은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가 나오네요. 조명의 밝기. 조명의 밝기인데 유닛, 단위가 나오네요. 단위가 나와요. 조명의 밝기가 인텐시티가 30인데 그냥 30 스칼라 기본값이고 밑으로 내려보면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언트 파워, 라디언스 이렇게 나오네요. 루미넌스가 조도 인데 루미넌스입니다. 보시면은요 단위가 루미넌스 퍼 미터 제곱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 평방미터 단위당 가로 세로 1미터 단위당 몇 개의 빛의 입자가 도달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루미넌스의 정의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요. 가로 세로 1미터당 빛의 조명이 얼만큼 올 것인가, 그걸 따지는 게 루미넌스. 자, 라디언트가 와트로 표현됩니다. 몇 와트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해당 조명과 더 정교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루미넌스나 라디언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잘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 디폴트 값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 쉐입, 형상입니다. 사각형도 있고 엘립스, 타원도 있고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타원으로 놨어요. 자,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원으로 나온다는 거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사각형 길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매입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형상을 유지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포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굳이 포탈 라이트, 심플 포탈 라이트 됐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인비저블 있네요. 인비저블을 체크하게 되면 조명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조명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각형으로 놓고 인비저블을 껐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 보이시나요? 인비저블, 비저블.
자, 이때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양면으로 조명이 나갑니다. 양면으로 조명이 발생되어집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굳이 이 옵션들 만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리플렉션이 반사란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플렉션은 아까 얘기한 반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 리플렉션은 거울 반사를 말합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걸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섀도우, 그림자죠. 그림자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명의 옵션들입니다. 자, 이제 조명을 지울 겁니다. 조명을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를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누굴 지켜봐야 되냐면 여길 같이 지켜봐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지웠습니다. 그럼 여기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다시 봅시다. 언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델리트. 그러면 목록도 지워지지만 오브젝트도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우고 나면 여기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 리스트에서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스피어 라이트는 구슬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광원의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이 렌더링 하면 알아요. 이렇게 딱 구슬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명이 지닌 옵션들은 거진 비슷비슷해요. 옵션들이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옵션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기본값은 다 똑같습니다. 자, 옵션을 볼까요? 자, 똑같이 여기 이네이블 있고, 칼라 있고, 텍스처 있고, 인텐시티 있고, 유닛 있고, 그 다음 인비저블 있고, 나머지 옵션들 다 똑같아요. 근데 손댈 거 없네요. 밝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텐시티를 올리면 되겠죠. 조금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120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른 조명입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네요. 스포트라이트,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죠.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추고자 하는 게 스포트라이트인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를 벽 쪽으로 붙이세요. 벽 쪽으로. 그래야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이거 선택하고 벽 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빼야 돼요. 이렇게 빼야 비로소 조명을 볼 수 있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조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벽에 부딪혀 놓고 그리고 확인을 해 보시죠. 옵션을 보면은요. 그리고 자, 옵션을 보면 이렇습니다. Enable, Color, Intensity,
그리고 유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앵글이라고 나옵니다. 콘앵글, 푸논바 앵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앵글, 푸논바 앵글. 콘앵글 요 범위를 뜻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푸논바 앵글은 요 범위를 뜻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 한번 렌더링 하고요. 그럼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확인됐고요. 그 다음 자, 콘앵글을 제가 늘려봤습니다. 렌더링. 자, 범위가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자, 1보다 작게 해보죠. 0.5. 그러면 범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조명의 이 범위를 뜻해요. 이 범위가 콘 앵글입니다. 자, 1로 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2라고 놔봤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요. 이렇게. 조명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좁게 비칠 것이냐, 넓게 비칠 것이냐, 바로 이 각도가 콘앵글입니다. 푸논바 앵글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바닥을 보면 바닥을 보면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되죠. 이 원의 범위요. 이 원의 범위요. 요걸 푸논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원이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확산되어져서 원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게 또렷하게 나오죠. 자, 푸논바 앵글을 제가 넓게 줘봤습니다. 그러면 확산돼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확산돼서 나오게 돼요. 조명의 확산입니다. 자, 0.2로 놔봤어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이 조명의 요 끝에 범위가 확산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푸논바 앵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명을 넣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벽을 향해서 쏘고 싶어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타겟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타겟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콘 앵글을 지정하고 그 다음 푸논바 앵글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각도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딱 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좀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디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얘는 디케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감소입니다. 빛이 조명에서부터 쭉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빛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이렇게 빛이 점점 소멸하게 돼요. 이걸 감소, 디케이라고 하는데 이 디케이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케이 값을 보면 라이너가 있고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라이너는 그냥 거리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걸 라이너라고 합니다. 인버스라고 하는 건 거리의 제곱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스퀘어가 4제곱이죠? 네. 거리의 4제곱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조명이 빨리 소멸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굳이 인버스나 인버스 스퀘어까지는 놓진 않아요. 그 다음에 푸놈바 팔로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위를 어떻게 빨리 없앨 것이냐 뭐 이 얘기인데 굳이 없애지는 않습니다. 단지 값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디케이가 빛이 감소되는 거다. 그 다음 푸놈바 앵글은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요 푸놈바 앵글, 여기 팔로프.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각도를 푸놈바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팔로프란 얘기는 뭐냐면 점점 소멸되다란 뜻이에요.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멸되어지는데 어떤 값으로 소멸되어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굳이 여기는 안 바꾸셔도 좋아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IES 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IES 라이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여기 IES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썼습니다. 똑같아요.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 조명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 IES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IES 라이트라는 거는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듭니다. 조명을 설계를 해요. 그러면 조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명 엔지니어들은 알아요. 그거를 파일로 나눠줍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그게 IES 라이트예요. 우리 공유 폴더에 들어오시면 스케치업에 보시면 IES 파일이라고 있어요. 샘플로 한 30개 정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번 조명은 이렇고 3번 조명은 이렇고 9번 조명은 이렇고 각 조명마다 이렇게 빛이 퍼지는 모양이 다 다른 거죠. 이거 역시 벽에다 붙여놓고 봐야 알아요.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옵니다. 벽에다 붙여놓고 해야 이 모양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옵션으로 보시면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Enable, 그 다음 필터 컬러, 그 다음에 IES 라이트 파일의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 다시 재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오버리드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버리드가 덮어쓰기예요. IES 파일에 조명의 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임의대로 덮어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IES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옵션 다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지금부터 하는 조명들이 조금 중요해요. 옴니라이트입니다. 옴니라이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광원이 모양이 그 크기가 없습니다. 그냥 크기가 없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모양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명이에요. 이거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렌더링을 걸면 조명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가게 돼요.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네요. 다시 라이너. 조명 충분히 밝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인텐시티를 절반으로 줄여보죠. 이거 많이 밝네요. 자, 10으로 낮춰봤습니다. 5.
자, 어때요? 많이 밝은 거 보이시나요? 라이너로 놨더니 많이 밝으네요. 3.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션 값은 똑같아요. Enable Color Intensity Unit Decay. Decay는 소멸이죠. 빛의 소멸.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이렇게 점광원입니다. 점광원이라고 하는 건 촛불이랑 똑같은 거예요. 촛불을 하나 켜두면 그 촛불을 기준으로 사방이 다 밝아지죠. 네, 바로 그게 옴니라이트입니다. 태양처럼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 빛이 나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방팔방으로 다 빛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점광원이에요. 옴니라이트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조명이 바로 이 옴니라이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근데 이 돔라이트는 실내 조명이 아니고 실외 조명입니다. 이 돔라이트는 실외 조명이에요. 실외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 대신에 쓰는 게 바로 이 돔라이트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이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화살표가 이 그림자의 방향이 돼요. 자, 렌더링을 걸어볼까요? 이렇게요. 조명이, 그러니까 돔라이트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조명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해서 하는 작업, 조명이 돔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태양을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태양을 감추고 그리고 사용하는 게 돔라이트예요. 보시면 옵션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Enable 조명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텍스처, 네, 여기 하늘 그림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조명의 밝기고요. 그 다음에 조명의 단이 있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겠고요. 에밋 라디어스 범위예요. 이 범위입니다. 얘 범위가 150mm라고 돼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밑으로 쭉 갑니다. 누구냐면 여기 락 돔라이트예요. 락 돔라이트. 제가 돔라이트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제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길 원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자, 렌더링. 어떤가요? 그림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락 돔라이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렌더링 하면, 그러니까 돔라이트를 잠그다란 얘기잖아요. 자, 그림자의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돔라이트는 반드시 이 락 돔라이트를 체크하셔야만 그림자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돔라이트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원기둥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 뭐냐면 메시라이트예요.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꾸는 게 바로 메시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시라이트를 누르면 얘가 조명이 돼버려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으로 바뀌는 거죠. 형광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스탠드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오브젝트를 막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명을 켜면 조명이 켠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요. 메시라이트를 써버리면 오브젝트가,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가 조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옵션은 똑같아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옵션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내가 만든 오브젝트가 조명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있는 건 Adjust Light Intensity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갖다 대면, 조명을 갖다 대면 이렇게 조명의 밝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명의 밝기를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인텐시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인텐시티 라이트를 누른 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조명의 밝기가 금방 이렇게 바뀌게 돼요.